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7월 3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터키 갈라타사라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인터밀란에서 나가토모 영입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계약 기간으로는 2년을 체결했다고 해요. 30살이 훌쩍 넘어버린 선수에게 2년의 계약 기간을 제시한 것, 그리고 나가토모가 저 나이에도 아직 유럽에서 이적을 해서 2년 동안 비빌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런 것들이 참 나가토모 선수가 얼마나 좋은 선수인지를 보여주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일본 선수들에게 몇몇 선수에게 호감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오카자키나 특히나 이제 아시아에서 그 자신만의 매력이나 그리고 이제 비장의 무기가 있는 체력이라면 오카자키 신지라든지 패스라면은 옛날에 엔도 같다라든지 침투라면은 가고아 신지라든지, 네, 아니면 저렇게 나가토모 같이 공격적인 풀백의 선수를 되게 선호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아시아 역대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한국 선수 포함해도 나가토모가, 네, 저 자리에서는 지금 나가토모를 이길 수 있는 선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넘버원. 좋든 싫든 간에. 왜냐면 공격력이 너무나 극강이기 때문에. 예, 좋은 선수죠. 월드컵에서 그걸 보여줬기 때문에 저 나이에도 이 선수가 이만큼 뛸 수 있고 그만큼 경험을 토대로 월드컵에서 실력을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나가토모 선수가 좀 부럽기도 하고, 왜냐면 우리가 지금 좋은 풀백이 없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 나가토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능력에 대해서는 참 박수를 쳐주고 싶고, 갈라타사라이 2년 계약했다고 하는데, 옛날에 갈라타사라이 하면 이나모토가 잠깐 있었던 일본 선수하고는 이제 인연이 없던 팀이 아니에요. 네, 한국은 약간 트라부존스포르 요쪽이 이제 옛날에 이일용이나 지금 석현준 선수가 있었고, 갈라타사라이도 저 이제 일본 선수가 있었기 때문에 둘이 어색한 팀이 아니죠. 여튼간 터키 리그도 인기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리그이기 때문에 나가토모를 유럽 대항전이나 좋은 축구가 있을 때, 대회가 있을 때 또 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소식은 마스체라노가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발표했습니다. 아르헨티나 국적의 34살 센터백인 마스체라노가 프랑스에서 4대3으로 진 후에 더 이상 아르헨티나 국가대표 선수로서는 뛰지 않을 것임을 밝혔습니다. 아르헨티나와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선수인 그는 A매치를 무려 145경기를 뛰었고, 이날은 국가대표 동료인 비글리아 역시 국가대표 생활을 공식적으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웨스트햄 1년 뛰고 그때 이적파동에 걸려 약간 이적파동이라는 건 이제 우리 KBO나 그러니까 프로야구나 이런 거 있는 건데, 이적파동에 걸려가지고 막 중간에 붕 떠버릴 뻔했죠. 그때가 이제 서드파티 때문에 그때가 이제 서드파티가 정점에 있던, 그 남미의 서드파티가 정점에 있던 시절이라 테베즈하고 같이 1년 만에 팀을 떠나게 됐고, 마지막에 그때 웨스트햄하고 맨유 경기에서 웨스트햄이 이겼기 때문에 강등에서 벗어나고, 근데 기분 좋게 리버풀로 갈 수 있었죠. 그 다음에 테베즈는 잘 아시겠지만 맨유로 가고, 프리미어리그에서 있었던 게 참 금방이었던 것 같아요. 워낙 바르셀로나에서 오래 뛰었고, 바르셀로나에서 커리어의 진짜 정점을 찍었으니까 최고로 이제 프로 선수로서 얻을 수 있는 건 다 얻었잖아요. 마스체라노가 수비형미들로 갔지만 센터백으로 내려가서도 충분히 자기 능력을 잘 보여줬고, 좋은 선수들 안에서 살아남았고, 근데 확실히 세월에는 장사 없다고, 마스체라노도 이제 이번 월드컵에서는 사실 안 나왔어야 했을 기량이라 생각해요. 미안하지만 열심히 뛰었고 잘했지만 그래도 안 나왔어야 했을 기량인데,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마스체라노를 경쟁할 선수가 없던 거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자체가 그냥 똥이에요. 다 똥이에요. 메사 같은 애들이 나오는데 말 다 했지. 여튼간에 지금은 중국 리그에서 잘 뛰고 있다고 하니까, 네,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또 중국에 다치지 않고 황사 좀만 먹고 했으면 좋겠네요. 다음 소식은 아스날의 최은은 나폴리로부터 관심을 인정했습니다.
아스날의 골키퍼 채은은 이번 여름에 나폴리가 계약을 시도했다라는 사실을 인정했지만 자신의 미래는 아스날에 있다고 단언을 했습니다. 현재 레이나와 세페가 떠나면서 두 명의 골키퍼가 필요해진 나폴리는 경험이 많은 선수 한 명, 그리고 유명한 선수 한 명을 목표로 삼고 가장 유력해진 영입 선수로서는 채우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채우는 체코에서 만난 기자에게 말하길 나폴리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자신은 아직까지 아스날 선수이며 현재는 클럽을 바꿀 생각이 전혀 없고 아스날에서 또한 3명의 골키퍼와 경쟁을 해야 되고 그 상황에 준비가 되어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스날은 한때 나폴리와 영입 경쟁을 펼쳤던 베른트 레노를 레버쿠젠에서 영입하며 골키퍼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레이나가 밀란 갔죠. 그러니까 뭐 데려오려고 하겠지. 자, 다음 소식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가 보도하길 잭 윌셔가 해외 진출을 원한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잭 윌셔가 직접 언급하기를 저에게 적절한 오퍼가 온다면 해외로 떠나고 싶은 게 사실이고, 물론 제가 프리미어리그의 격렬함을 좋아하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이것에 관해서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고 모든 오퍼를 천천히 검토할 것이라고 본인 스스로가 인터뷰에서 말했는데, 잭 윌셔는 이제 아스날과의 인연이 끝났습니다. 본인이 이제 직접 언급했던 부분이고, 지금 7월 1일이 넘었기 때문에 FA로 봐야죠. 어차피 FA니까 원하는 팀들은 많고, 잭 윌셔는 예전부터 세리아 A에서도 많이 노리던 선수였기 때문에 이탈리아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이전에 이적서를 뜨던 런던 영구의 웨스트햄이나 아니면 다른 팀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일단은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본인 스스로가 기다려본다 했으니까. 첼시의 정보통 맨도가 보도하길 사리는 다음주, 그러니까 이번주죠. 이번주 첼시 감독으로 부임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모라타는 그의 미래에 관해 첼시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리가 마침내 콘테 뒤를 이을 준비를 하고 있으며 첼시는 이번주에 감독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모라타는 월드컵에 참여하지 않는 선수들이 프리시즌 훈련에 돌아오는 7월 9일 그날 이제 자신의 미래에 관해서 첼시와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콘테는 자신이 남을 경우 엄격한 프리시즌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했지만 여전히 모라타를 비롯해 선수들이 훈련에 돌아오기 전에 사리가 콘테를 대체하게 된다면 첼시는 모든 것을 새롭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마이크 음질? 마이크 음질 좋다고 했는데? 안 좋나요? 잠깐만. 괜찮은데? 그니까 저렇게 한번 쓰면은 중간에 공백이 생긴다고. 네, 그렇대요. 네, 첼시가 지금 새롭게 감독이 부임하게 되면 뭐 당연한 거겠지만 감독이 원하는, 새롭게 온 감독이 원하는 선수가 필요할 테고, 뭐 훈련 같은 거 프로그램도 다 바뀔 테고 코치부터 바뀔 테니까 여러가지 조금 시간이 필요할 텐데, 이게 좀 시간 너무 빨리 가고 있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제 첼시는 뭐든지 다 빨리빨리 해야 된다. 선수 영입, 훈련 프로그램, 전술, 새로운 전술 뭐 이제 입히는 것까지, 색깔 입히는 것까지 시간이 없는데 첼시가 너무 돈을 아끼다 보니까 시간이 쭉쭉 흘러가고 있죠. 근데 어차피 7월 9일날 선수들이 모집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만 감독 선임 발표되면은 선수 영입하는 거에 첼시 정도면은 금방 하겠죠. 자,
자, 다음 소식은 은바페는 자신의 월드컵 보너스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은바페는 조국을 위해 뛰는데 돈을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러시아 월드컵 출전 수당 전액을 장애 아동들의 스포츠 참여를 돕는 자선단체에 기부하기로 함을 밝혔고, 은바페가 받을 수당은 월드컵 한 경기당 2만 유로 2,700만원의 수당을 받고 우승 시에는 20만 유로 2억 7천만원이 추가될 것이며, 이 금액 모두를 기부하기로 한 상태라고 합니다. 해당 재단은 원래 프랑스 국가대표팀과 스폰서십을 맺은 단체이긴 하지만 이번에 기부는 오로지 은바페의 개인 의사이며, 은바페는 스케줄이 허락할 때마다 그 재단을 찾아가서 아이들과 놀아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도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이번 기회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좋아하니까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은바페도 아프리카 계열 선수거든요. 그 이민자 계통의 이제 집안이라 봐야겠죠. 프랑스 사람이지만, 네. 아마 아무래도 좀 그래서 좀 이게 뭐 이런 기부 단체 그리고 이제 자선 단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은 멘탈을 가졌다라면 사실 팬들이 더 좋아할 만한데, 원래부터 모나코 관련돼서는 좀 안 좋은 얘기도 있어가지고. 근데 어리니까 뭐 본인 스스로를 좀 뽐내기 위해서 그런 단어를, 부적절한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네. 더 성숙하면은 나아지겠죠. 그런 것들도. 아무튼 멘탈이 좋은 선수인 것 같아요. 네. 이 다음 소식은 한국 유소년 선수들을 위해서 80억을 들여 지은 손흥민 체육공원을 8월에 개장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춘천시 동면 감정리 1원에 조성 중에 있는 손흥민 체육공원은 손흥민이 직접 80억 원을 투자한 국내 최고 수준의 축구 꿈나무 육성 시설이며, 올 8월에 정식 개장을 앞두고 28일 현재 대부분의 공정이 마무리 중에 있다고 합니다. 총 8만 제곱미터 면적의 축구장 2면과 풋살장 2면, 족구장 1면이 들어설 것이고, 클럽하우스와 손흥민 기념관은 올 11월까지 준공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손흥민 체육공원이 개장되면 유소년 축구인재 120명에게 최적의 훈련 환경이 제공될 것이며, 제2의 손흥민이 탄생할 수 있는 요람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뭐 대단한 거죠. 손흥민 정도의 선수니까 뭐 이건 뭐 금전적인 부분도 그렇고, 이런 걸 조성할 수 있는 것들은 이제 손흥민과 손흥민 아버지의 생각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뭐 한국 축구를 위해서 발전시키는 거잖아요. 뭐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저도 뭐 손흥민 선수가 뭐 군면제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손흥민 선수가 떳떳하게 아시안 게임 무조건 뽑힐 테니까 금메달 따가지고 꼭 군면제 돼서 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큰 무대에서 많이 뛰기를 뭐 바라보겠습니다. 변심? 변심인데 왜? 변심 아닌데? 뭘 변심이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소식은 스페인 스포르트의 소식에 따르면 뭐 손흥민 군대 뭐가 변심? 글을 좀 제대로 써야지. 뭐 쓰다 말다 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내가 빨리 이거 다음 거 해야 되는데. 흥이 군대 뭐 말하는 거예요? 글을 쭉 써줘요. 쭉 그냥. 맞아요. 네, 손흥민 저 군대 가든 말도 상관없어요. 근데 왜요? 상관없는데? 그거에 대해 생각은 똑같아요. 네, 똑같습니다. 뭐 다음 소식은 이제 스페인 스포르트 소식에 따르면 레알 마드리드의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쿠르투아라고 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쿠르투아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최고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쿠르투아는 첼시와 재계약을 하고 싶어하지 않고 있고 또한 첼시는 대체자로서 로마의 알리송과 밀란의 돈나룸마와 함께 협상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알려졌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쿠르투아를 위해서 4천만 유로 520억을 지불할 생각이 있으며 만약 첼시가 거절한다면 1년 후에 그냥 공짜로 자유계약으로 데려올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스페인 그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좀 얘기해주는 게 뭐냐면 쿠르투아 데리고 싶어하는 거 인정한다. 인정하는데 어차피 알리송에게 900억 넘게 돈을 쓰느니 그 돈 가지고 메꿔야 될 자원들을 데려오고 아니면 쓰지 않든가 그냥 1년 쟁여놓든가 쟁여놓고 그냥 나바스 쓴 다음에 1년 뒤에 공짜로 코르투아를 꼬시자. 주급다 주고 그냥 1년 뒤에 공짜로 꼬시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뭐 다 아시겠지만 어차피 근데 1년 남은 선수를 520억 주고 데려오는 것도 사실 레알 입장에서는 조금 애매모호하지. 나바스가 그렇다라고 뭐 엄청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바꾸고 싶어하는 거는 알겠고 근데 일단 쿠르투아가 레알을 좋아하는 건 사실이니까 뭐 레알을 좋아한다기보다는 가족이 마드리드에 있으니까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는 거겠죠 이거는. 네. 마드리드는 골키퍼가 필요하고 쿠르투아는 이제 딸내미들이 다 마드리드에 있으니까 가고 싶고 근데 그 팀이 레알이라면 당연지사 가는 게 문제는 안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뭐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예전에 뭐 임대해서 3년 동안 뛴 것도 있었고 그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걸리는 게 있겠죠. 근데 걸리는 거 없을 것 같아. 행동하는 것 자체가 그냥 간다라고 뭐 말하는 거기 때문에 네. 난 가겠다 라고 거의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갈 것 같아요 그렇게. 근데 이제 1년 뒤에 가면 뭐가 문제냐면 쿠르투아나 이제 마드리드는 상관이 없는데 이 첼시가 문제라는 거지. 알리송은 지금 떠나려고 하는데 얘가 차라리 빨리 지금 팔리고 그럼 520을 벌어. 아니 그 520을 그냥 받아. 그 다음에 한 300억을 더 넣어가지고 알리송 데려오면 되는데 얘가 만약에 그냥 나 1년 더 있다가 가겠다라고 해버리면은 첼시가 조금 약간 스트레스 받는 거죠. 아 우리도 빨리 그럼 데려와야 되는데 골키퍼 데려와야 되는데 유망주 아니면 뭐 좋은 선수 데려와야 되는데 알리송은 지금 떠나고 싶어하고 누가 업어갈까봐 걱정하는 거지 뭐. 사실 그래서 레알이나 얘는 뭐 문제가 없고요. 첼시만 지금 문제가 있죠. 첼시만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첼시 입장에서는 뭐 한 520억 정도면 팔 거다, 팔 수 있다, 문제 없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런 거죠. 뭐 얘가 만약에 뭐 나 무조건 나 챔스 뛰고 싶은데 나 지금 챔스 너무 나가고 싶은데 해가지고 뭐 나가겠다고 하면은 뭐 이번에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월드컵이 중요하겠죠. 이 쿠르투아를 다시 한번 판단하는 데 있어서. 다음 소식은 토레스가 일본 제2리그에 사간토스 이적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토레스의 일본 제2리그 이적이 무산이 되었습니다. 7월 2일 일본 스포츠 호치는 토레스와 사간토스의 계약이 무산됐다라고 전달했으며 토레스는 미국의 시카고 파이어 지금 슈바인슈타이거 있는 팀 그 다음에 중국 베이징 러너의 제안도 받았으며 하지만 본인이 제2리그에서 뛰는 것을 좀 선호했기 때문에 사간토스와 토레스가 계속 협상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 사간토스는 거액의 연봉을 제시하며 토레스 영입에 공을 들였고 최대한 토레스가 원하는 조건에 맞추려고 노력을 했는데 6월 초에는 구단 수뇌부가 스페인 현지에서 토레스를 만나 협상을 진행할 정도로 엄청난 관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양측은 연봉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사간토스는 토레스에게 연봉 80억을 단연 계약으로 그러니까 1년에 80억에 한 3년 정도 제시했겠죠? 토레스 나이가 있으니까 그 정도 제시한 것 같은데 토레스는 금전적인 차이를 이유로 들며 거부를 했고 이 이적이 모두가 틀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왔으면 좋아했을 거야 아마. 일본도 좋아했을 테고 특히나 일본 여성 팬들이 또 토레스 광팬들이 많아서 많이 좋아했을 텐데 뭐 안타깝게 됐네요. 아시아권 문화에서 뛰는 걸 좀 걱정하는 건가? 미국이 가면은 난 중국 뭐 갈 것 같기도 하지만 미국도 괜찮을 것 같고 같은 팀에 뛰었던 카라스코나 가이탄이 그 중국에서 연봉을 많이 받으니까 그것 좀 얘기 듣고 또 그런 거 아니야? 네. 잘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미국 내지 중국으로 갈 것 같아요. 원하는 팀들이 그쪽밖에 없으니까. 아니면은 거기 다시 틀어지고 일본으로 간다고 해도 받아줄 것 같기도 하고, 사간토스가. 자, 다음 소식은 스페인 마르카에서 보도하길 세비야를 떠나기로 결심한 은존지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은존지는 세비야를 떠나길 바라고 있으며, 은존지의 아버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말하길 세비야에게 자신의 아들이 다른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게끔 좀 도와달라 라고 말을 했다라고 해요. 그것은 이제 이적료에 관한 이야기겠죠. 예, 바이아웃이 있으니까. 은존지가 세비야를 떠나려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이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상한 일은 아니며, 이제 세비야는 이득을 얻기 위해서 은존지의 바이아웃 4천만 유로 520억을 두고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바이아웃을 두고 협상을 할 수가 없지. 바이아웃은 그냥 때려버리면 끝인데. 아마도 그 금액보다 적은 금액의 이적을 시켜달라고 하는 거겠죠. 은존지도 이제 자기의 가족들이 잉글랜드에 있으니까 잉글랜드 이적이 조금 더 가깝지 않을까 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팀은 잘 모르겠지만 아스날은 좀 안 된 것 같고, 어차피 루카스 토레라가 오면 은존지전이 좀 애매모호하지. 아니면 데려올 수도 있죠. 에메리하고 감독과 이제 약간 그 인연이 있으니까 데려올 수 있을 텐데, 그럼 금전적으로 너무 힘들 텐데. 물론 루카스 토레이라를 한 3년 분할인가 그렇게 준다고 하긴 하는데, 그래도 지금 아스날이 쓸 수 있는 금액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자, 이거는 뭐 간단합니다. 2018-19 시즌 레스터시티의 원정 유니폼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디다스의 삼선과 오렌지 컬러, 그리고 이제 가로줄무늬가 이제 흑백에, 저 흑백이라고 해야 되나? 그레이색? 좀 별로예요. 저는 뭐 항상 말하지만 저렇게 얇은 줄무늬를 되게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별로예요. 네, 안 좋아합니다. 근데 또 막상 실물로 이제 뛰는 거 봤을 때는 괜찮을 수 있는데, 회색 계통의 그 유니폼은 사실 진짜 별론 것 같아요. 맨유도 봤을 때도 별로더라고. 요즘에 아디다스가 미는 색이 회색인가? 자, 다음 소식은 골로빈의 부모님은 첼시와 체스크 모스크바가 이적 협상 중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골로빈은 이번 월드컵이 끝난 후에 체스크 모스크바가 첼시로 이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첼시는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2,500만 유로 325억을 제시할 준비가 되어 있고, 구단은 골로빈을 이적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협상을 진행할 생각이 있다고 합니다. 일찌감치 모스크바는 그의 이적료로 3천만 유로 390억을 책정을 했고, 처음 그를 영입하고자 했던 유벤투스는 모스크바와의 협상을 실패로 가져가며 일시적으로 협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첼시가 유일하게 그를 두고 협상을 진행 중에 있는 팀이면서도, 골로빈은 현재 월드컵에 몰두하며 아직까지는 이적에 대한 논의 자체를 원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해요. 네. 일단은 싸구려 지우개님 후원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감사합니다. 상스러운 방송이냐며 욕을 하는데 점점점. 하이루. 네. 일단 골로빈 자체가 첼시로 이적을 선호하고 있고, 첼시 구단이 유일하게 골로빈을 지금 컨택해가지고 데려올려가고 있는데, 500만 유로 정도가 이제 조금 서로의 견해차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뭐 옵션을 돌리든가 아니면 뭐 깎던가 더 주던가 하겠죠. 근데 이제 월드컵 8강까지 간 마당에 가격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내려가진 않겠죠. 네. 자, 다음 소식은 영국 스카이 스포츠에서는 첼시가 알리송 영입에 관심을 보이는 중이라고 합니다. 알리송에게 먼저 관심을 표한 클럽은 리버풀이었으나 이제 그들은 영입에 관심이 없으며, 첼시는 그의 영입에 많은 관심을 표하고 있고 6,200만 파운드 915억을 제시할 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현재 자신의 가족이 마드리드에 있는 쿠르투아는 첼시와의 계약이 1년 남은 상태에서
계약보다는 이적을 선호하며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리버풀이 데려오기엔 너무 비싼 골키퍼야 사실. 오면야 좋지. 클럽도 오면야 좋지. 근데 이제 그 금액을 어떻게 써야 되느냐에 따라서 생각을 해봤을 때 골키퍼보다는 다른 데 써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클럽이. 텔레그라프의 맨노가 말하길 첼시는 쿠르투아 이적료로 5천만 파운드 735억을 원한다라고 합니다. 첼시는 쿠르투아를 알리송으로 대체하길 원하고 있으며 그는 1년 계약이 남아있고 첼시는 현재 다른 팀의 오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첼시는 쿠르투아를 공짜로 잃고 싶어하지 않고 있으며 735억의 이적료를 원하고 있고 레알은 알리송과 첼시의 쿠르투아를 모두 생각 중에 있긴 하지만 쿠르투아 쪽을 좀 더 선호한다라고 합니다. 첼시는 현재 골로빈 영입에도 근접해 있고 드링크 워터를 처분하기 위해서 여러 구단과 접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이니에스타가 스페인 국가대표팀의 은퇴를 알렸습니다. 일본 제1리그 빗셀고베의 34살 미드필더인 이니에스타는 이번 월드컵을 끝으로 스페인 국가대표팀에서 은퇴를 선언했고 스페인과 바르셀로나의 전설적인 미드필더였던 이니에스타는 스페인 국가대표 선수로서 136경기에서 13골을 기록했고 와 근데 그 월드컵에 3골 넣은 거야? 13골 넣었는데 대박인데 세계의 트로피를 연속으로 드는 기염을 토해내는데 중심의 선수였습니다. 이번 러시아 월드컵 16강전에서 승부차기 끝에 스페인이 탈락한 후 이니에스타를 더 이상 스페인 국가대표팀 멤버로서는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니에스타가 은퇴할 수밖에 없죠.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던 뭐 이런 은퇴였으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고 사실 이번 월드컵 때마다 은퇴를 선호하는 그러니까 은퇴를 이제 발표하는 선수들이 많은데 이니에스타의 은퇴도 뭐 다 알고 있던 부분이라 선수가 이제 프로팀에만 집중해서 잘 뛰길 원하고 있고 잘했으면 좋겠네요. 아침 나오면은 한번 보러 갈 생각이 있어. 아침 나오면 유벤투스의 페베데스는 샬케 공사로 임대 복귀를 하였습니다. 저번 시즌 유벤투스에서 뛰었던 수비수인 베네딕 페베데스가 임대 복귀를 알렸고 그는 자신의 이제 2주 동안 좀 쉬면서 거치에 대해서 고민할 것이며 그는 저번 시즌 후반기에 유벤투스에서 단 3경기만을 뛰었습니다. 워낙 감독이랑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떠날 수밖에 없었고 리그앙 보르도 소속의 말콤은 인터밀란으로의 메디컬을 받으러 갔습니다. 말콤의 현 소속팀인 보르도는 말콤의 대리인 페르난도 가르시아가 언론에 공표하길 말콤이 인터밀란의 메디컬 테스트를 받으러 갔다고 확인시켜 주었으며 이적료는 520억이라고 합니다. 맨체스터 이브닝에서는 모하메드 살라 같은 사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맨유는 마샬이 살라 같은 상황이 오지 않게끔 하려고 하고 있으며 마샬의 에이전트는 마샬은 이미 맨유를 떠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맨유 보도진들은 마샬을 팔지 않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맨유는 첼시를 떠난 살라처럼 마샬이 다른 곳에서 포텐을 터뜨릴까봐 우려하고 있지만 마샬은 현재 맨유를 떠나길 강력하게 원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마샬 본인이 좀 많이 뛸 수 있는 팀으로 가고 싶어하고 산체스가 동 포지션에 있기 때문에 선수 자체가 떠나고 싶어하죠. 내가 떠나는 거는 문제가 아닌데 그럼 뭐가 문제냐? 문제는 그거예요. 맨유는 비싸게 팔고 싶어. 최소한 데려온 만큼 뭐 8,900억 팔고 싶은데 누가 머리에 총 맞은 것도 아니고 얘한테 그 돈 쓰겠습니까?
싸게 들어와서 포텐 터트려서 다시 되팔 생각 하겠지. 되팔렘. 네. 여튼간에 마샬이 팀을 떠나고 싶어 하는데 맨유 보드진들은 아직 마샬을 팔 생각이 없다라고 해요. AC 밀란은 나폴리에서 골키퍼 레이나를 영입하였음을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이로써 돈나룸마가 팀을 떠날 것이라는 루머는 더욱더 힘을 받게 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FA로 갔으니까 죽음 문제에서 조금 올라갔겠죠? 그리고 좀 단연 계약을 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뭐 레이나는 나폴리에서 또 잘 했기 때문에 네,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고요. 다음 소식은 스페인 스포르 데포르티보에서는 스페인 축구협회가 이강인을 귀화시키고 싶어 한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은 이강인의 재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이강인은 최근 대회 및 주니어 레벨의 각종 경기에서 훌륭한 모습을 보였고 스페인 축구협회는 이강인이 스페인 국적이 아님을 아쉬워하지만 몇 달 내로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2019년 6월달이 지나면 이강인은 스페인에서의 8년 거주 조건을 충족하게 되며 스페인 국적을 얻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이 이중 국적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스페인 국적을 얻든지 아니면 포기하든가 스페인 국적을 얻든지 아니면 그냥 대한민국 국적으로 가든지 그거에 대한 선택이 뭐 있을 수 있겠죠? 만약에 고민을 한다면 일단은 이강인 선수가 스페인 국적으로 갈 확률은 적지만 스페인 축구협회는 계속해서 이강인의 기화를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강인은 인천에서 태어난 한국 국적의 선수이며 그는 9살 때까지 한국에서 살았고 한국에서 이강인은 더 큰 기대를 받고 있으며 대한민국 국적 포기를 절대 고려해 본 적이 없다고 이전에 인터뷰에서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병역은 이강인에게 걸림돌이 될 수가 있고 스페인 국적으로 귀화한다면 군 복무는 더 이상 이강인의 앞길에 장애물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함께 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제 사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강인 선수가 뭐 이것에 관해서 확실하게 나 가겠다 아니면 안 가겠다 라고 말하지 않았다면 굳이 이거를 팬들이 추측을 해가지고 뭐 가면은 응원을 안 하겠네 가도 응원을 하겠네는 약간 좀 무의미한 토론 같아요. 네. 그거 가지고 왜 너는 가면 요구를 하겠냐라고 싸우는 사람도 있고 그럼 너는 왜 내가 욕하는데 네가 뭘 보태줬냐라는 사람도 있고 나는 뭐 응원할 거다라는 사람도 있고 뭐 헬조선 얘기하면서 막 하는 것도 있는데 뭐 굳이 뭐 아직 간다 안 간다라고 말도 안 했는데 가면 그때 갔을 때를 생각해보면 되고 뭐 안 가면 뭐 좋은 거죠. 네. 옛날에 손흥민도 독일에서 이러한 얘기를 손흥민이 직접 얘기했는데 본인이 이제 뭐 그걸 거절했다고 말을 했었고 차범근도 과거에 이제 독일에서 귀화를 시키려고 했는데 본인이 안 갔잖아요. 뭐 이렇게 좀 그래도 한 세대에서 아, 이 선수들은 좀 대단하다라고 했던 선수들은 다 이런 경험이 조금씩 있었던 것 같은데 잘 선택하겠죠. 근데 뭐 내 기준에는 난 저는 안 갈 거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이강인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굳이 많은 기회가 남았잖아요. 이강인이. 네. 2002년 세대들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좋은 선수들이 군대를 안 갔어요. 그것은 2002년도 때 이제 특별 뭐 면제 같은 거죠. 네. 보너스로 그때 이제 병업법이 좀 바뀌면서 월드컵에 관한 이제 그게 바뀌었는데 그 형평성 문제 때문에 다시 사라지고 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기성용 세대는 올림픽 그리고 아시안 게임을 우승했고 올림픽에 3위 하면서 또 군대 안 갔고 그 좋은 선수들이 유출이 다 안 됐죠. 2002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손흥민이 지금 그 다음 세대인데 손흥민이 원래 같은 세대로 분류가 되어 있다가 손흥민이 아시안게임을 안 왔어요. 뭐 그거는 뭐 구단과의 문제 아버지와 구단과의 문제 손흥민 개인의 문제 뭐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지만 여튼간에
한국은 손흥민에게 8강에 합류해도 된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안 된 거야. 운이 없는 거죠. 뭐 어떡하겠어요. 안 된 거는 뭐 그렇게까지 좀 이렇게 특별하게 손흥민을 신경 써 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안 된 거는 뭐 어쩔 수가 없죠. 네.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래서 손흥민이 뭐 이번에 아시안 게임 차출이 거의 100%이기 때문에 거의 뭐 무조건이죠. 손흥민은 공격 에서 뛸 수 있는 선수들이 대표팀, 그러니까 아시안 게임 대표팀, 그러니까 23세 대표팀에는 좀 있다고 하지만 그 손흥민 같은 약간 걸출한 스타가 네, 가는 게 당연히 공격력이 도움이 되겠죠. 다만 이제 뭐 조현우 얘기 나오는데 사실 풀백이 없어요. 좌우 둘 다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좋든 안 좋든 간에 뭐 왼쪽에 뛸 수 있다면은 왼쪽 풀백 한 명, 오른쪽 풀백 한 명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용이 가는 게 뭐 이용이 잘한다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그 정도도 없어요. 이용을 써야 될 정도로. 네.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막 지금 윙어들을 막 윙백도 시켜보고 했는데 안 돼요. 네. 안 돼.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 세대가 풀백이 없는 세대예요. 진짜. 너무 없어가지고 김학범이 어떻게든 막 이렇게 써보려고 한번 포변도 해보고 했는데 안 돼요. 네.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겠습니까. 일단은 급한 포지션을 써야지 뭐 사람들이 원하는 포지션을 쓸 수는 없잖아요. 뭐 저도 개인적으로 조현우 선수가 해외 진출했으면 좋겠죠. 왜냐면 제가 항상 말하지만 한국에서는 더더욱이나 골키퍼 포지션이 특수 포지션으로 가면서 부모님들이 자기의 자식을 뛰게끔 하고 싶어하지 않은 포지션이고 그 선수들도,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도 조금 기피하는 포지션인데 그 포지션에서 유럽으로 갈 수 있는 선수가 나오면 얼마나 또 이게 롤 모델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꼭 갔으면 좋겠는데 이 조현우 선수의 포지션이 아예 필요하지 않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 자리에는 그래도 좀 메꿔줄 수 있는 선수들이 곧잘 있고 풀백이 너무 없다 보니까 풀백이 뭐 뽑을 수 있고 아니면 진짜 조현우가 또 뽑힐 수도 있고 왜냐면 조현우도 워낙 뭐 잘해주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풀백을 뽑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뭐 이강인 선수는 뭐 김학범 감독은 조금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데려가서 뭐 쓰고 싶어하고 월반이니까 그래도 또 킥에서 워낙에 장점이 있는 선수니까 이강인도 뽑히지 않을까. 어느 정도 선수가 뽑힐지는 봐야겠죠 그때. 이게 또 아시안 게임은 무조건적인 차출 대상 그 대회가 아니라 그 팀에서 이제 보내줘야 돼. 보내줘야지만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뭐 어떡하겠습니까. 아쉽고 하겠지만 감독이 알아서 잘 정리를 하겠죠. 데려가겠죠. 여튼간에 네 지금 상황이 아시안게임에 나갈 수 있는 언더 23세 대표팀 선수들의 수준이 뭐 나쁘다라는 건 아니고 조금 불안불안하다 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고맙습니다.